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는 개략적으로 경매정보지에 의해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권리 분석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그 경매 물건지를 방문을 하지요. 방문해서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 그 주변에 지역 분석도 하고요.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매각기일날, 경매기일이죠.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을 가시는 거죠. 경매법정 가셔가지고 입찰표를 작성을 하시는데 입찰 금액을 잘못 작성하시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때로는 말이죠, 경매 투자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투자 활동을 통해서 입찰 보전 금액을 몰수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본 경매 라방 75강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부에서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런 입찰 금액상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이고 이런 건 사실 방송 거리가 안 되죠. 그죠? 방송 거리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하여튼 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지금도 나타난다니까요. 최저 가격이 1억 6,400만 원인데, 16억, 이분 같은 1억 6,458만 원 쓴다는 것을 어쩌다 보니까, 그 양반은 이제 안종현 경매TV 이 방송을 안 들으셨던 분이지, 돈표 딱 하면 끝나버리는데 말이죠. 돈표 딱 표시해버리면 뒤에 영자를 하나 더 붙이고 싶어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또 나가서 아라비아 숫자만 쓰면 되지. 한글로 만자 안 쓰면 되잖아요. 그죠? 1, 2, 3, 4, 이거 1, 2, 3, 4. 아라비아 숫자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그죠? 아시잖아요. 그거 쓰면 되는데, 엄마야, 1,400% 써버리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허가 결정 나요, 이거는. 당연히 대금 납부를 못하지요. 못하면 1억 6,400만 원에 입찰 보증금 10% 안 넘으니까 1,640만 원이죠. 그죠? 1,640만 원 떡 싸먹는 거예요. 우와. 네? 지금 제 사무실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입니다만, 옆에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양동 제 사무실에 바로 옆에 먼저 재래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 가면요, 떡 중에서도 바람떡 2,000원, 요즘 떡값 올랐을 때 2,500원 합니다. 2,500원짜리 바람떡이 제일 맛있어. 예. 저번에 제가 방송할 적에 바람떡이 맛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택배로 진짜 바람떡을 보내주셨더라고. 이게 그런 바람떡을 사서 잡숴야지 1,640만원짜리 어벌러 해가지고. 근데 이게 입찰 보증금 10%잖아요. 그죠? 목포 지원이죠. 그죠? 목포 지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1,640만원에선 당연히 법원에서 몰수를 했을 것이다. 만약에 몰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이 물건의 채권자들은 이유를 제기해야 됩니다. 왜 저거 몰수하냐고, 입찰자 본인이 지가 잘못 썼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이름을 해내가지고 경매 절차가 지연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 보면 참 이빨이 아플 것 같아. 본인이 동그라미 하나만 안 쳤으면 1억 6,458만 원에 탁 먹는 건데, 으악 하는 바람에 말이야. 다음에 보니까 1억 8,6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더 높은 금액으로 그냥 사람들이 쓴 것 같아. 아마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같아요. 1억 6,400만 원인데, 이 날짜도 보니까, 이분은 1억 6,458만 원을 쓴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쓰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했는데 떨어졌다 이거죠. 떨어졌다 했을 적에, 에이씨 하면서 그냥 고개를 팩 돌리면 목디스크 걸립니다. 떨어져도 이게요, 나중에 또다시 경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낙찰자가 모르잖아요. 본인이, 맨날 떨어지니까 씩씩거리다가 얼떨결에 확 높게 질러버리니까 낙찰됐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너무 세게 썼다. 그럼 대금 납부 못 하지 않습니까? 대금 납부 못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책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에서 떨어졌다 해가지고 씩씩 고개를 돌리시면 진짜 목디스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분석 내지 접근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저는 제가 이런 말씀 항상 드립니다. 와가지고요, 이 볼펜 잡을 힘 있고, 두 다리에서 걸을 다닐 힘만 있으면요, 이건 정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신 또 경매 이거 하려고 하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쓰다 보면 치매가 걸릴 여지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머리를 써서 돈을 버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착착착착 쌓인다고 그 재미로 해가지고 나이 들어 70이든 80이든 여러분들 경매 법정 가보시라니까요. 할배들 해가지고 짝지지고 오는 할배들 계시다니까요, 이 양반들. 이 양반들은 뭐 몇십 년 전부터 경매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천천히 하시라는 거예요, 천천히.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어려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괜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유튜브 상의 영상을 보니까 무슨 뭐 땅만 경매 나온 거, 건물만 경매 나온 거 그런 거 하지 마요. 그거 괜히 복잡한데 뭐. 정이 그런 거 하고 싶으시면 좀 더 심도 깊게 해보시고. 저는 근데 지분 경매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경매 이건 괜찮거든요. 그죠? 이것도 이제 지분 경매 괜찮다니까 무조건 다 괜찮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말 그대로 심도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지분 경매는 뭐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지분 경매 투자하신다 해가지고 저쪽이 지방에 말이지 그냥 땅인데 말이지 땅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말이지 그 땅 같은 거 낙찰받아서 농지 같은 거 낙찰받아서 뭐 어쩔 거냐 또 나아가서 건축법상의 최소 건축 면적이 있어요. 대지 면적이. 예. 그 면적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것 조차도 모르고 야 지분이니까 낙찰받아가지고 그 낙찰받은 지분을 상대방한테 팔아먹어야지. 상대방이 안 사면 어쩔 낀데 봐가지고. 맨날 지 생각만 하는 거야. 그죠? 일방통행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제 역지사지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저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저걸 내가 되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참 대단히 안타깝게도 1,000만 원 이상이 వెళ్ళ래 해가지고 이제 떡을 사드시는 그런 사례고 이게 또 보면 이 건은 보니까 이제 어정부 사건이네요. 어정부 사건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남들이 경매 투자에서 성공한 사례보다는요, 이렇듯이 경매 투자가 실패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접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앞서 가셨던 경매 선배님들 중에서 실수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난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실수를 안 하는 걸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도 보니까 2억 9천여만 원인데 계속 변경이 세 군데다가 그러니까 1차 매각 기일날 해가지고 1차도 그죠?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이 양반 3억 2,800 쓴다는 것도 아우 32억 8천만 원을 쓰니까 1000% 이것도 불허가 났어요. 자 이랬을 적에 말이죠. 불허가 났다 했을 적에는 아마도 이건 법원에서 이게 2018년 10월 24일 날은 볼까요? 2018년 10월 24일 근데 이 건 같은 경매 취하가 됐습니다. 경매 취하돼 가지고요.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크게 어떤 봉변당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 10월 24일 날 해가지고 보시지요. 2018년 10월 24일 2018년 10월 24일 보니까 불허가 는 특별한 건 없네 봐가지고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본인이 이런 경우 만약에 불허가 났다면요 채권자 입장이라면 채권자들은 보시죠 채권자도 많잖아요. 저당권자가 많이 있고 가압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채권을 진행했다 해소하지 못한다 이랬을 적에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불허가 났다 그러면 적시항고 제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 취하가 됐으니까 원칙이 불허가 아니고 허가가 나야 허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건도 보니까, 봐가지고, 2억 9천인데 6억 7천 같으면, 이 동네 동네 있나요? 봐가지고, 하여튼 봐가지고, 이제, 이 대금 납부를 안 한 걸로 미뤄봐가지고, 대금 납부 안 한 걸로. 근데 또 전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요. 지금도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물건지가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요. 예를 들어가, 1차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10번인가 11번까지 경매에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경매 취하가 되는 것 같은데 매번 5천만 원 1차 감정 가격인데 2억 쓰고 어떤 건 3억 쓰고 난리 나지. 그러다 나중에 경매 취하되더라고요. 이건 아마 보니까 이제 경매 취하된다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 허가에 따른 이분 미납했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이제 2,990만 원 경매 취하됐으니까 이분한테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써버렸어. 써고 나서 보니까 엄마 너무
세게 질러버렸어. 대감 납품 못했어. 아이씨 하면서 2,990만 원 떡 사먹었네 하면서 소주 먹지 마시고 이 물건 혹시 나중에 경매 취하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아니면 내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하였다더라 그러면 가압류권자한테 일정 금액 이렇게 하면서 가압류권자로 의해서 경매 취하를 시키는 이런 쪽으로도 이제 해볼 어쨌든 뭔가 어떤 몸부림을 쳐봐야 되는데 그냥 뭣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해벨리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 뭐 인생 뭐 맨날 피곤하지 뭐 뻔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요. 이건 같은 경우 일단 경매가 이제 취하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낙찰자 두 분은 알토란 같은 입찰 보증 금액을 이제 그래도 원만하게 회수를 근데 이런 걸 원만하게 회수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봐가지고 그죠? 이거 하나 있고요. 또 이거 이번에는 말이죠. 이게 참 제가 이건 참 이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영자를 3개를 더 썼어. 3개를 어떻게 하나를 더 붙여쓴다면 그것 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영자를 3개를 더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100566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인데요. 다가구주택인데요. 이 보시죠. 1차 유찰, 2차 유찰인데 2차 유찰에 이게 이 3차지 3차 그죠? 3차 길날 이 양반에 뭐 5억 7,756만 4천 원이 최저매각 금액 이거에서 5억 9,200만 원을 이렇게 써야 될까 하면 이렇게 5억 9,200만 원 그죠? 5억 9,200만 원 썼는데 뒤에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였다 이거. 야, 그렇지. 이게 보니까 경매 계산이 열받은 모양이네. 재경매에 따른 입찰 보증금 얼마입니까? 30% 딱 잡아놔버립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얼마짜리 떡 사먹었습니까? 5,770만 원짜리, 그건 6천만 원짜리 떡을 사드십니다. 어지간한 사람 1년 연봉 확 그냥 한 입에 탁 털어놓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이런 분들 참 신기해요. 봐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이게 경매 물건을 접하셨는지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정신 세계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뭐 제가 뭐 손해본 것도 아니고 남들이 뭐 손해본 거니까 뭐 저와 관계 있습니까? 관계는 없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뒤에 영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물건 같은 거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도 많고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런 자료는 제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입찰 금액을 잘못 표시함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낭패를 본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지금 보니까 다음 주에 이미 우리가 진행할 그 지분 경매 아니십니까, 그죠? 현재 경매 진행 중인데 수원 사건이에요. 66090 요거 괜찮던데 뭐 경매가 이겁니다. 물건 소재지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소재 아파트고요. 아파트인데 이게 전용 면적이 꽤 상당히 넓어요. 전용 면적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177.593이니까 잠깐만요. 177.593 곱하기 0.3025 전용 면적이 50한 4평 나오거든요. 한 70평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2분의 1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지분 경매도 딱 보는 거 몇 가지 있어요. 딱딱 봐가지고 됐나 안 됐나 그걸 우리가 빨리 판단해야 되거든요. 안 됐다 그러면 그냥 패스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된 건지 됐다는 것은 경매 투자 대상으로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경매 투자 대상으로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그거 조사 먹으면 맨날 헬렐레 7렐레 8렐레 하고 되지도 않는 배당표 작성하는데 신경을 써서 그러니 진도가 나갑니까? 축으로 진도 안 나가지. 4월 22일 날이 오늘이죠. 오늘 4월 22일 날 유찰됐죠. 유찰되고 나서 이제 5월 27일 날 해가지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지법 같은 경우는 30% 저감이니까 3억 4,125만 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청구액이 1억 5천여만 원이니까 이 경매 취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1이니까 전체로 따지면은 한 9억 한 10억 정도 되겠다, 그죠? 전체 가격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1억 5천만 원이 청구액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강제 경매이니까,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자, 이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면은, 물론 이건 이제 다음 주 지분경매 강의할 때 뭐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지분경매가 넘어왔을 때 이렇듯이 이렇게 저당권이 하나 또 설정되었으면 이런 경우 마음 놓고 들어가서 입찰 참여하셔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타지분권 업무시 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듯이 많은, 예. 어떻게 보면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분이 경매가 넘어온다 그랬을 적에는요,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뭐 지분이 경매 넘어와서는 내가 입찰 들어가봐도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면 완전히 꽝이잖아. 그런 아주 부정적인 마인드는 접어버리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입찰 그냥 들어가세요. 물건 괜찮으면. 예. 일반 물건 같은 경우도 봐가지고요, 내 낙찰 받았는데 경매 취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걸 다 생각하면 뭐 경매 투자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지분경매도 한 게 타지분권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한다? 내 입찰 들어갔다가 조여해서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요, 금액이 이렇게 대단히 과다하다 말이에요. 금액이 과다하다 하더라면 이게 이제 타지분권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 해서 퉁 털어버리는 것이지요. 그죠? 예. 퉁 털어버리는. 이게 보니까 감류 금액만 보더라도 2억, 3억, 4억에다가 5억에다가, 7억, 8억, 한 10, 한 6, 7억 정도, 10, 한 6, 7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액, 여기 감정 가격이 한 5억 정도, 4억 8천 정도 되니까, 이거 가지고 한 18억, 5억, 18억짜리를 5억으로 털어버리는 것이. 털고, 이제 예를 들어, 뭐, 타지분권자가 매입을 해버린다더라, 그죠?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이 사건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 이거 경매를 취하를 안 시키려면, 경매 취하시키려면 이게 일일이 다 돈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돈 다 갚습니까? 18억 돈 못 갚지.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경매 물건 보면, 요거 봐라. 채권자가 이게, 퉁 털기 위해서 이렇게 경매를 붙였구나. 이런 게 딱 보입니다. 특히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이게 퉁 털기 위해 가지고, 유치권자가 예를 들자면 있잖아요. 오늘 왔다 갔다 말씀드립니다. 유치권자 청구하는 금액이 10억이래요. 10억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무력화 시키는 방법 뭐지? 이게 유치권자라고 본인이 경매 신청하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한다. 경매 신청, 뭐 이렇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면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0억인데 경매 결과 이 사람 1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아서 그럼 나머지 9억 9,900만 원 어떻게 없어져 버리지. 근데 그 유치권 있는 물건을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했을 때 우리 편에서 싹 들어가. 이것도 유치권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지분경매도 그렇고, 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는 방법도 그렇고, 뭐, 유치권자 골탕먹이는 방법도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말로 참 착하신 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제 말씀 드리지만 안정이 너무 쉽게 해가지고 저한테 손가락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현업에서 실제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유치권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입찰 더 하고 싶다면, 낙찰 받았을 적에 유치권자가 이렇게 나오면 난 어떻게 유치권자를 어떻게, 무력화 시켜버리지?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알고, 또 법정 이사건 관련된 물건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까? 땅이 경매 나왔다, 건물이 경매 나왔다 했을 때, 안에 땅을 낙찰 받았을 때, 건물 소유자는 낙찰자, 땅, 토지 소유자하고 어떤 한판 붙었을 적에 나한테 불리한 게 있나 없나, 그런 정도는 우리가 나름대로 좀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그 물건 입찰 들어가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이제 오늘 제가 물건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소개시켜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또 뭐가 있나요? 이게 뭐 하는데 그냥 뭐 지금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9 타경인데 2009 타경에 이건 지금 생생경매 교재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33085 3085하고요. 이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업에 요거하고 뒤에다가 입찰표 뒤에다가 동그라미가 아니고 만자, 한글로 만자를 하나 더 쓴 사례, 그 사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십시오. 보시게 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4억 9천여만 원 쓴다는 것을 49억 3,990만 원 써버렸네. 어머야, 720%. 이 건도 어떻게 됐냐면요. 위에 이제 적어놨습니다만은,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 났어요. 불허가 결정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적시한 거 적였습니다.
적시한 요거 좀 제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채권자가 누구냐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인자가 보니까 인천 수협입니다. 인천 수협. 인천 수협에서 이렇듯이 이제 본인들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했는데, 누가 뒤에 영장 하나 더 써붙이면 우려내가지고 말이지, 낙찰자가 내가 불허가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응, 알았어. 불허가 결정되는, 그렇게 건방지게 불허가 결정내주면 안 된다니까. 저거들이 뭔데, 법 집행하는 사람 단지 법대로 법을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기네들 임의로 자유로 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왜 그걸 불허가 결정 내려줍니까? 그런 대법원 결정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그런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오빠가 나와야지, 그죠? 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행정적 낭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허가면 불허가, 허가면 허가, 봐가지고, 불허가로 허가,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마 이제, 적시한고를 제기했고, 여기에 문건 접수 내용, 그거 잠깐 볼까요? 처리 내역 해가지고, 잠깐만, 문건 접수, 2010년 3월 19일 날이니까, 2010년 3월 19일 날, 2010년, 3월 19일 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각 불허가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불허가 결정 났지요. 그러니까 이 인천수산업 협동조합이잖아요. 적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 그죠? 적시항고장 제출하니까 당연히 이제 허가 결정 나고, 허가 결정 나니까 낙찰자는 대금 납부를 못하고, 대금 납부 못하니까 다시 재경매가 진행되고, 그래서 최초 입찰하셨던 분은 어떻게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이분은 얼마짜리 떡 사 먹었습니까? 봐가지고 떡값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안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문적은 아니지만은 이게 입찰 보증금 4,160만 원을 그냥 몰수당한 거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실지 몰라도 이게 여러분들 사례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입찰표 작성하실 때는 앞에다가 내가 1,000만 원, 만약 1억대 1억대 쓴다 이거죠. 예를 들어 3억 5천만 원 쓴다고 하면요, 억대 바로 앞에 10억대가 있으니까 그게 돈표만 딱 하시면 끝난다니까. 복잡합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조금 오래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05 타경입니다. 대단히 오래됐어요. 이 사건이 검색이 될랑가 모르겠네요. 6503, 여기 있네. 대하는구나.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동인데, 네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1억 1,500만 원. 이게 뉴스 났다니까. 여기도 2006년 8월 16일자 중앙일보 뉴스 났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상에서 2006년 8월 16일자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억 1,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업무야, 뒤에다 아마 이게 만자를 더 붙였어요. 여기 만자니까 동그라미 4개를 더 붙였잖아요. 그죠? 그럼 원칙 이 사람이 정확하게 1억 1,500만 원을 쓰려고 그랬어. 근데 뒤에 만자, 그러면 한글로 만자를 쓰다 보니까, 으악, 얼마입니까? 1조 1,500억. 아까 1조 5천억이라고 했는데, 1조 1,500억인데, 이거 불허가 내려주면 안 돼, 이게. 이거 불허가 내려주면 안 된다니까. 불허가 내려주면 안 되고, 당연히 허가 결정 내려줍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이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 1억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뒤에다가 동그라미 한 개나 2개 더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으니까, 죽을 죄졌으니까 어떻게 불허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불허가 내려준다면요, 이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더 됩니까? 그러다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회수 자체가 좀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칼같이 그냥 허가 결정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 양반은 100% 납부를 못하지요. 1조 1,500억을 어떻게 납부합니까? 그죠? 그럼 봐가 채권자 입장에서, 이 채권자 이게 법인 같은데요. 무슨 소리 하냐, 이게 왜 불허가냐. 이게 채권자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봐가지고. 하기사 그래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니면서 이제 채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잖아요. 그죠? 그 귀찮아. 그럼 연말에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이제 뽕곱쟁이 들었던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애사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나름대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 입찰표 이게 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생생경매 249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분경매인데 249페이지 해가지고요. 어디가 분노 46, 47, 248 이게 조금 전에 그겁니다. 1조 1,500억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이게 이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경매 낙찰가율이 100만 %. 법원은 이를 낙찰자의 실수로 간주해가지고 왜 저 시건방지에 이렇게 표시하냐고, 그죠? 실수로 간주해가지고 말이지. 이 보면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 해프닝으로 경매 투자하는 게 장난이냐고. 이거 뭐 보세요. 입찰가 규제란에 만자를 덧붙여 써냈기 때문에 이게 왜 만자를 왜 썼냐. 이게 참 이게 딱 안타까워요, 그죠?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서요. 잠깐만 이거 지워야 되는데. 네,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실전 지분경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분경매에 돼가지고 아마 249페이지 나와 있고요. 교재 없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교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데, 교재 없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제가 자료를, 첨부해서 가미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과거에 제가 다음 카페에서 그때 회원분 들어가고 한 150건 이상 했어요, 지분을.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사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파트든 빌라, 아파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부담이 좀 돼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뭐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물건도 한번 건드려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이루어지나요? 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림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잘 돼요. 그건 이제 등기부등본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 4월 25일 날이네요. 2022년 4월 25일 날 월요일 날 지분경매 특강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